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을 뽑는 데 있어서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이 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법적인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현재 대법관의 숫자는 대법원장까지 합쳐서 14명이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하니까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이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그런 데 있어서 좀 적정한 규모인데, 갑자기 이것을 3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또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100명까지 늘리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대법관을 거의 86명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거죠. 다음 정부의 차기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하다가 볼일 다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법관들 월급 떼느라고 볼일 다 보는 것이죠. 대법관들 연봉이 다 1억이 넘거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의전 비용하며 그 80몇 명의 대법관들이 어떻게 의견 일치를 해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되게 들쭉날쭉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적정 대법관 숫자를 이렇게 확 늘리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민주당이 제출을 했어야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것 같으니까 대법관 중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대선이 벌어지니까 본인들 좀 유리하다 싶으니까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을 막 제출한 것이거든요. 아주 꼼수가 숨어 있어요.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안을 통과 안 시키겠죠. 그러니까 법을 다 발의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법안을 쭈루룩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국민적인 저항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대법관에 임명한 나라, 베네수엘라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베네수엘라 외에는 없어요. 아니, 헌법체계에서 상권분립이 핵심인데 특정 대통령이 어느 당 소속이든 간에 대법관을 몇십 명씩 한꺼번에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 두세 명 늘리는 정도인 것이지, 이거 어떻게 갑자기 몇십 명을 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저는 그것은 헌법의 상권분립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박범계 의원안은 정말 좀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이게 완전 상권분립도 침해할 뿐더러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사법부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 대법관은요 2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거나,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거나 판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어쨌든 법조인으로서 로스쿨을 졸업하든 사법고시를 합격하든 변호사 자격을 가져서 법률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를 하거나, 법학 교수로서 20년 이상 어떤 법학 연구를 해서 법조인 못지않은 법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법원조직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문직인 것처럼 의사가 의대에서 교육을 받고 레지던트랑 그 다 수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의사 자격증을 따야지 병원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수술도 맡기고 뭐라고 하면 병원별로 편차가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대법관은 우리나라 민사, 형사, 행정, 뭐 이혼소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재산분할, 양육비, 전세금 사기, 뭐 사인 간의 채권 채무, 대출금, 뭐 말할 것도 없죠. 인허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히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법률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념에 편향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박범계 의원 안에 따르면 그냥 학식과 뭐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법안에 설계했거든요.
이게 다른 법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잘 없던 것들인데 시민단체 사람들을 넣을 때 쓰는 문구예요. 학식과 덕망 소양이 있는 사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덕망과 소양이 있다는 게 뭐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덕망도 소양도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또 김어준이 거의 뭐 어버이 수령님처럼 대우를 해주잖아요. 자기들은 덕망과 소양이 있다라고 우기겠죠. 개그맨 김재동 씨 헌법 아는 것처럼 막 강연하고 엄청 다녔습니다. 헌법 정치는 운운하면서 뭐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개그맨하고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 정치 해설 같은 거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대법관 되면 김재동 대법관이 판결하는 판결 내용에 따라서 내 인생이 걸린 판결에서 결론이 난다면 그거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비전문가한테 판결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상정하고 이런 거를 언제 한번 해봤습니까? 굉장히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장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복잡한 금융약관이나 이런 것들 판단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경험이 풍부하다. 재판 많이 받았던 이재명 그래도 변호사 자격이 있죠.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중에 재판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재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법률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그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무려 법조인이더라도 20년 이상으로 해놓은 이유는 최고 법률 전문가여야 일선에 있는 법관들이 들쭉날쭉한 판결들을 법리에 따라서 정확히 판가름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법리에 따라서 왜 법리를 수십 년간 공부를 하고 왜 법리에 대해서 수십 년간 20년 이상 재직 요건을 넣었겠습니까? 교수가 된 이후에 20년 이상 법률 연구를 해야지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말도 아깝습니다. 그냥 사법부가 더 이상 사법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민주당 성향의 대법관들 넣어놓으면, 그때 우리가 김선수 대법관이 있었는데 김선수 대법관 때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법조인이에요. 근데 왜 비판이 많았느냐?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인가요? 법무비서관을 한번 했어요. 청와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무직이에요. 특정 정권,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나중에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그러면은 저도 나중에 정치 그만두면 대법관이 돼가지고 판결을 해도 그 판결에 민주당 의원들도 승복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양심상은 대법관을 시켜준다고 해도 저는 개별적인 자격 요건은 되지만 20년 이상 재직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대법관을 시켜준다고 해도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미 정치물을 먹은 이상, 그리고 정당에 몸을 담은 이상, 또 정치적인 의견을 표면적으로 밝힌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될 대법관을 저는 시켜준다고 해도 저는 고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위해서? 근데 그것을 유시민, 김재동,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안에 넣는다? 법안에 미리 이렇게 제출해 두는 거는요, 나중에 저 대선 때 이렇게 다 제출했던 법안이니까 국민들이 이거 다 알고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해서 스리슬쩍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다 그냥 통과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죠. 사법부도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오늘 이 법안을 굉장히 눈살 찌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워낙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민주당이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도 거친 사람이고 법사위 간사잖아요. 정청래 위원장이 그만두면 법사위원장 하려고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뭐 본인 단독 생각이겠습니까? 그리고 단독 생각이라고 한들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 법안을 철회하도록 해야죠. 근데 대법관이 마치 국민 생각하는 것처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려야 된다는 둥, 대법관 자격을 뭐 다양화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전문성이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떤 대법관의 결정이 있더라도,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일단 그 법리에 승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법원까지 어떤 사건이 갈 때는 첨예하게 법리적으로 대립하고 상대방하고 저하고 뭔가 채권 채무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정해 주지 않으면 후진국가가 되는 것이고, 정부가 잘못해도 그냥 대법원에서 제동을 못 거는 것이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산대교 무료화 갑자기 선언해버리고 국민연금이 투자해서 돈을 회수하고 있던 것을 중단시켰잖아요. 명백히 계약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일반 법리에 따라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해서 제동을 건 것인데, 이제 대법원이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베네수엘라가 딱 그 얘기 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32명의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자기들 측근을 대거 대법관으로 임명했거든요. 그 이후에 42,000건 정도 되는 정부 관련된 소송에서 단 한 번도 정부에 제동을 건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네수엘라 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으로 난민처럼 나가야 됐었고요.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급빈층이 됐습니다. 이거 극단적인 예시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애초에 굉장히 잘 살던 기간에 그것을 보면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하고 포퓰리즘 정부가 계속됐을 때 이것이 얼마나 빨리 국부가 유출되고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일을 안 하고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만 늘어났는데 어떻게 국익이 지켜지고 국부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봐 주시고, 표로서 이재명 후보 표현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표로서 이것은 민주당을 응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